안녕하세요 여러분. 유튜브 21차 미래작가 해피영희입니다. 오늘 하루도 더운데 잘 보내셨는지요? 오늘은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그 마지막 7번째 단편소설 빗방울처럼입니다. 제가 이 책 한 권을 다 읽으면서 어쩜 이렇게 김혜란 작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을까 참 감동을 했는데요. 이 마지막 작품 빗방울처럼도 우리 사회에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잠깐 이야기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정말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살아가는 부부 이야기입니다. 이 부부는 둘 다 정말 열심히 살아서 전셋집을 마련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할 꿈을 꾸고 있는 예쁜 부부인데요. 이 부부는 정말 그 절차를 잘 밟아서 집을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받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를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절차대로 잘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집 주인이 많은 대출을 받았어요. 받아가지고 집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. 그러니 새로 들어오고자 하는 그 아파트 입주금이라든지 이런 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알고 보니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근저당권이 우선순위여서 불이익을 본 그런 서민입니다. 얼마 전에 사회가 떠들썩했던 그 전세 사기, 그거를 모티브로 이 소설을 썼는데요. 여러분,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또 법에 준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법에는 항상 빈틈이 있습니다. 그래서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를 받아도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을 발생하고요. 우리가 오늘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그 이후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은행이 근저당 설정을 하면 은행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법은 빈틈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김혜란 작가가 그런 점을 이 소설에 잘 녹여놓지 않았나 싶어요. 그렇지만 이 작품은 그렇게 내 삶의 상처, 진짜 크나큰 상처잖아요. 잊혀질 수 없는. 저도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곳에 서울에서 IMF 시절에 내려왔거든요. 내려왔는데 뭐 마땅히 아파트 매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잠깐 살다 다시 서울로 가고자 전세를 들었었어요. 그런데 전세를 들었는데 상가주택 2층이었어요. 뭐 여기는 뭐 거의 읍단이다 보니까 뭐 깨끗한 집이 나와 있는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부동산도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시대였는데 뭐 지금은 많은 부동산이 생기고 많이 건물 아파트들도 많이 생기고 그랬지만 그 당시엔 정말 아파트라고도 몇 개 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뭐 선택의 여지 없이 상가에 2층을 전세로 들었었어요. 그런데 주인이 너무 많은 대출을 빼가지고 경매가 붙은 거예요. 저희도 그래서 그 경매도 여기 저희는 이제 몰랐죠. 젊을 때고. 그래서 뭐 법이라는 것도 몰랐었는데 뭐 얼마 이상, 그러니까 보증금이 얼마 이상이면 한 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저희는 그 기준보다 전세 보증금이 많아서 정말 내앉을 그런 단계였어요. 저희가 만약에 비축해 놓은 돈이 없었더라면 그래서 너무 억울하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경매로 이제 뭐 1차, 2차 이렇게 해가지고 2차인가 저희가 경매로 받은 적이 있는데 뭐 경매로 받았어도 그 당시에 뭐 매매가나 엇비슷한 거죠.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을 다 날렸으니까. 이 주인공도 저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.
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, 아, 우리나라의 법이 이렇게 공정하다 싶은데도 이렇게 정말 빈틈이 있구나, 이런 거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. 뭐 지금은 그 전세 사기 이후로 부동산 그 강화가 되고 집주인이 공개할 의무도 갖고, 뭐 또 그 전세 사기 당한 전세 그 업자 그 임, 임차인에게 뭐 보상 그런 것도 있고 많이 법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선순위에는 현재 변동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법을 알아야 되겠죠. 법을 알아야 되겠고, 거기에 맞게 집을 구할 때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잘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여러분, 여기서 우리가 그 피해 당한 주인공더러 너가 잘못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 사람도 어, 그 절차대로 했고, 그런데도 그런 법에 구멍이 있었고, 그러니까 이 남자 주인공 부부 중에 남편은 그 집을 경매로 받았으니까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돈을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본업 이외에도 퇴근하고 대리운전을 합니다. 대리운전을 하는데, 대리운전을 하다가 과로사로 죽어요. 너무 슬프죠. 그러니 그 여주인공은 사실 얼마나 그 죄책감에 시달릴 거예요. 내가 이 집을 주장을 해서 경매를 받자고 했고, 또 여기에 살자고 했고, 이런 수많은 생각들이 스치겠죠. 그러니까 자기도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, 그 집에서. 그런데 천정에서 물이 셉니다. 위층에서 물이 새서 그거를 또 이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기가 이 천정을 도배를 깨끗하게 해놓고 자기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해요.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배사가 오는데 외국인이었어요. 외국인이었는데 어렵게 생활하면서도,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김혜란 소설은 거의 이제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 정말 엉뚱한 곳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내용이에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뭐 다 해결됐습니까? 그러니까 해결됐다. 그럼 도배해도 된다. 도배하는데 물이 어떻게 샜느냐 이제 뭐 물어보면서 뭐 그렇게 샜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럽니다. 빗방울처럼요. 그래요. 빗방울처럼요. 여기에서 빗방울이 상징하는 거는 그 우리 쏟아지는 빗방울이 아니라, 빗방울은 어때요? 성질이 빗방울 하나하나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모여서 흘러가 바다를 이루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 큰 거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그거였을 것 같아요. 우리가 작지만 어떤 그 잘못된 거 앞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작은 목소리들이 모아지면 어떤 제도가 개선되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암시해 주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읽으면서 뭐 분노도 좀 많이 했지만, 법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렇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더라고요. 정말 상실한 사람이 모든 절차를 지켰는데도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,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. 더 가슴 아픈 이야기, 그 남편의 이야기처럼 모든 그 가장들은 열심히 살아요. 내 가정을 지키려고. 그렇잖아요. 그렇게 사는데 이 법 앞에서 무너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의 법이
점점 더 누구에게나 공평한 법으로 이렇게 바꿔지려면 우리들이 빗방울이 되어서 이렇게 힘을 모으는 그런 계기가 점점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김혜란 작가가 전세 사기를 통해서 이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.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좀 먼저 법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어요. 우리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.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 교묘하게 그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법 앞에서 상실감을 얻고 이렇게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계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 뭐 등기부등본도 최근에 띄어보고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도 좀 가입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최대한 그 부동산법을 알아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제도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바꿔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억울함이야 뭐 억울함이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허점을 메우는 입법 제도라든지 개선 이런 거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질수록 더 법이 개정이 되고 더 공평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야만이 이렇게 비슷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겠죠. 또 피해자를 그 실패한 사람으로 우리가 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전세 사기는 피해자의 어리석음 때문이 아니잖아요. 범죄와 그 제도의 빈틈 때문에 그런 결과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회가 피해자를 그 탓하기보다는 함께 회복하면서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서 그 잘못된 법을 고쳐 나갈까 이런데 그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는 태도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성실하게 그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삶은 사실은 너무 지칠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일을 당하고 나면 정말 삶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여기서 김혜란 작가는 그 빗방울이라는 노동자가 한 말에서 다시 주인공이 살아갈 힘을 냈듯이 우리가 항상 그 상실감을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삶을 포기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다른 희망을 갖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도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당해봤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이 안녕이라 그래서 이 7편 총 소설을 쓰면서 정말 그 거대한 사건들이 아니라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하나하나 소재를 뽑아서 이렇게 7편의 작품을 썼는데요.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 빗방울처럼도 사실 너무 읽으면 울컥울컥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일일이 이야기를 못 해드리는 게 이제 스포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너무 자세히는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나 그 핵심 제가 느꼈던 감정 그런 거는 잘 말씀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전달이 됐으리라 봐요.
여러분께서 꼭 이 김혜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를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고요. 내일은 또 다른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. 아직 어떤 책으로 만나 뵐까 정하지는 않았는데요. 제가 이따가 이제 책장을 쭉 보면서 여러분과 오늘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책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내일 또 우리 만나요. 남은 시간도 여러분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.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 사랑합니다.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우리 내일 또 만나요. 안녕.